안녕하십니까,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한의대에 합격한 박진호 군과 센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강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한의과에 수능으로 입학한 박진우라고 합니다. 학교 지역마다 센 학교들이 있어요. 센 학교. 좀 능력치도 좀 있는 애들이 가고 내신도 좀 쉽지 않은 그런 학교들, 그쵸? 그 중에 목동은 강서고등학교. 그래서 그 강서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신이 센 학교의 장점이 좀 있어요? 우선 장점으로는 나태해질 확률이 되게 적고 그로 인해서 면학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기본적으로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런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 스스로도 그런 친구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더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원래 센 애들이 많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권을 형성하는 상황인데 그럼 질에 포기하는 애들은 없는지. 그런 애들의 모습에 기죽어서 아무래도 좀 의욕을 잃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단 그 학교 내에서 그 포기하는 한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1학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3학년 때는 수시를 챙기는 일부 빼고는 대부분 포기하게 되죠. 근데 포기한다는 것이 전체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신을 포기하는 거. 그렇죠. 내신을 하지 않죠. 그러면 전체 만약 정시, 수시까지 다 합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난 다 끝났어 이렇게 포기하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내신 포기해도 대부분 수능은 포기하지 않아요. 강서고등학교가 사실 수능의 비율이 좀 큰 학교죠. 수능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수시로 진학하는 경우에 대략 4배 이상이 되고 올해 2021학년도 서울대 입학을 12명이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능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그러면 내신을 따러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정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두 개를 다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신이 센 학교에 왔으면 일단 기본 베이스는 수능으로 하고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신이 세다고 하더라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신도 열심히 한다면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능 위주로 가되 내신은 버리지는 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신 위주로 가는 학교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러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양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뭐 금옥여고 이런 거 그런 경우에랑 비교를 했을 때 강서고등학교 갖고 있는 좀 특징이 있을까? 아무래도 수시형 학교에 비해서 분위기가 좋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이 수시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내신을 좀 챙겨야 될 것이고 내신을 챙겨야 되면 수업을 좀 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일단 내신을 따로 왔다는 건 일단 내신 가기가 어렵지 않다는 뜻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학교 내신이 좀 통상적으로 쉬운 경우가 많고 시험이 쉽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대비하지 않아서 강서고에 비해서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지금 그럼 이런 이야기도 돼요? 쉽게 딸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상위권 아이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좀 포기하거나 좀 실력이 안 좋은 애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수시로 그 내신 위주로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고 본다면 그런 이유로 해서 면학 분위기가 좀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호가 쟤는 뭐 처음부터 잘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1학년 때 1학기에서 30등을 했습니다. 근데 강서고등학교가 300명 정도 되죠. 300명 중에 30등이라고 그러면 그게 잘한 편은 아니에요, 확실히. 경희대권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1학년 2학기 기말에서 20등을 하고 2학년 2학기 기말에서 9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9등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가능권으로 일단 내신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내신이 강서고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혹시 있는지? 일단은 1학년 때 처음 입학을 해서 시험을 봤을 때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일단 낙심하지 않았고 일단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와 비교를 하자면 중학교 때는 교과서를 외우기만 해도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절대평가 형식이어서 일정한 점수만 넘기면 무조건 만점 이런 형식이었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내신상에서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는 좀 그거에 대해서 혼동이 좀 있었던 거.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분석했더니 이런 정도의 그 내신이 고등학교와 중학교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발견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 거기에 보면 질비하게 잘하는 애들이 탁탁탁탁 있잖아. 잘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 저를 방해할 만큼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300명이라고 하면 1등급이 상위 4%일 텐데 그게 한 12명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를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에서 온 애가 하나 정도 있었고 그리고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애가 둘 정도 있었는데 그 3명 정도를 빼더라도 일단 9명이 남아요. 그 9명에 절대로 제가 들어가지 못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거에 부추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셈법이 되게 좀 독특하네요. 자기 자리가 한 12명 정도 되니까 그지? 거기에서 뭐 사실 뭐 자기가 했을 때 해도 안 될 수 있는 비율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거를 제외시켜도 여전히 그 여유는 남아있다. 불가능한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강서고등학교가 그렇다면 다른 학교는 더더욱. 내신형과 그 다음에 수능형이라는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거 잠깐 짚고 다음번 또 얘기를 넘어갑시다. 그럼 내신형하고 수능형이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일단 내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후딱 풀어내는 그런 형식이고요. 수능형은 시간도 길고 문제 수도 내신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신에 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수능을 보는 그 모의고사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30문제에 100분 그리고 난이도도 이렇게 다 결정이 돼 있는. 근데 뭐 다른 학교보다는 좀 시간이 약간 많이 주는 편인데 그때 문제를 풀 때 어떤 자기한테 갖고 있는 그 압박감은 좀 어떤지. 일단 강서구 시험 문제를 보시면 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한 문제 안에 새끼 문제 2-3개를 다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는 24문제인데 실제로는 30문제 이상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처음 시험을 보는 친구들에게. 압박감을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느낀다. 네, 굉장히 많이 느끼죠. 강서구. 끝까지 그럼 그 압박감을 이겨낸 상황인 건지 아니면 끝까지 압박감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 2학년 때 딱 처음으로 수업을 굉장히 잘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별거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죠 점점. 그때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죠? 안타깝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압박감을 이겨낼 수가 있네. 저도 굉장히 시험에 약한 스타일인데 저도 이겨냈으니까. 그치. 30문제가 70분인데 70분이라 하더라도 30 정도면은 상당히 압박감이 심할 건데. 문제 난이도도 좀 쉽진 않아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압박감을 이겨낼 수가 있네요.